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네,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과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생물화학 필기고사를 시행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대학교 편입학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아래 표를 통해서 유형별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동일하게 일반 편입은 2학년 이상 수료 예정 혹은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학과별로 이렇게 필수 이수 학점이 다르니 본인이 이 학점 이상 이수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학과별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모두 1단계에는 필기고사 100%로 선발을 하고요. 필기고사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60%, 그리고 면접이 40%로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생물화학 시험을 시행하는 학과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모집 단위는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화학과, 그리고 의과대학. 네, 근데 올해는 의과대학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스템 일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 과목은 이렇게 생명과학과 화학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화학과는 화학 50%, 수학 50%를 시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모집 인원을 잘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는 어떻게 실시되느냐? 면접위원 2명이 있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집 인원과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인데요. 2025학년도에 오면서 조금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활동 증빙 자료와 공인영어 성적을 원래 제출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필수 제출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영어 성적이 없으신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선택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입학 원서, 학업 계획서, 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물화학 지필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5년 동안 주관식 위주로 출제되었고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출제 특징과 경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화학의 경우에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관식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은 계산과 개념을 동시에 요구하고 단답형 문항은 계열적으로 연결된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편입학 화학의 주요 출제 영역에 대해서 20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각 단원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탄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 그 계산 과정과 응용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학 기출문제 예시를 하나를 보시면 뷰테인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비열이나 밀도 이런 요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에 소 문제로 1번과 2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문제는 화학 양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탈피 계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은 서술형 문제가 핵심적이고 시험지는 7문항에서 10문항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생명과학 개념을 응용한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물은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중상 이상이고 전 단원에 걸쳐서 광범위한 학습이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도 중요한데 실험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출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을 보면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진화 분야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자생물학, 생리학, 식물생리학 그리고 생물의 화학적 조성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생체 신호 전달 과정이 주어져 있고 인산화 과정을 통해 신호 전달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고 리간드 수용체 단백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를 딱 처음 받아들면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서술하는 연습까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편입학 생물화학 지필고사를 시행하는 학과에 대해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기출문제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2026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지필고사 문제 수준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가늠해보시면서 지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